안녕하세요. 마인드맵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컨텐츠를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에는 손마인드맵으로 하고요. 글이나 이 같은 동영상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주로 디지털 마인드맵을 씁니다. 디지털 마인드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출한 소프트웨어 ThinkWise PQ 프리미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ThinkWise PQ 프리미엄의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시작점은 그 프로그램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맵이니만큼 마인드맵의 창시자 토니 부잔 방식을 기준 삼아서 이 프로그램 구동 방식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전부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 3회에 걸쳐서 연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은 분은 이 동영상의 소개 부분에 있는 제 이메일이나 이 동영상이나 블로그에 올린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ThinkWise사에서 제공하는 3개월 풀 무료 사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의 창시자 토니 부잔 방식의 마인드맵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북에서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1993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The Mind Map 북입니다. How to use Radiant Thinking to maximize your brain's untapped potential. 당신 두뇌의 미개척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사사고 이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토니 부잔과 그 동생 베리 부잔의 공저이고요. 더튼 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마인드맵 북에 수록된 한 학생의 시험 대비로 만든 역사 마인드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이유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Explanation Start World War II. 중심 이미지가 강력해야 생각이 잘 뻗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중심 이미지라 그럽니다. 중심 이미지란 말처럼 주로 중심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심 이미지에서 첫 번째로 뻗어져 나가는 굵은 가지, 히틀러, 또 양보나 완화의 뜻을 가진 appeasement, 러시아, 또 돌발적인 사고, 액시던트 등을 주가지라 그럽니다. 제1수준이고요. 영어로는 topic이라 그럽니다. 자세히 보면 한 가지는 하나의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주가지는 굵고 크게 다음 가지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얇고 가늘게 쓰죠. 그 다음 수준을 부가지라 그럽니다. 이 수준이 부가지죠. 제2수준들. 그 다음 수준들, 이 수준들을 세부가지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ubtopic, subtopic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식을 ThinkWise 프로그램의 옵션에서 맞춰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션이 열리는데요. 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트리형입니다. 총 10가지의 기본 옵션이 있는데 오늘은 기본 스타일에서 맵 스타일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꼴과 색, 그 다음에 기본 동작에 붙여넣기, 문서 저장, 위치, 기타, 그 다음에 지원, 최신 버전, 업데이트 이렇게 3회차로 나갈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초기값만 쓰시면 됩니다. 그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맵 스타일을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옵션을 열고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기본 스타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맵 스타일, 글꼴, 색이 있죠. 마인드맵은 이미지와 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맵 스타일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방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사형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이 마인드맵에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이런 걸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선은 나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형이란 뜻은 이겁니다. 중심 이미지에 붙은 선이 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늘어진다. 자연계의 구조랑 비슷하죠. 중심에 붙은 가지는 굵고 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늘어지잖아요. 이제 그 다음 중심가지 배경 이미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림을 그냥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심가지 배치 순서가 있는데요. 상하 방향이 있고 시계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시계 방향을 씁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시계처럼 돌죠. 그런데 다른 상하 방향은 1, 2, 3, 4로 됩니다. 좀 이어짐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시계 방향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모양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걸 닫고요. 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에 제목이 들어와 있고 중심 이미지인데 뭔가 조금 묘하죠. 중앙에 제목이라고 쓰여 있고 그래서 파란 박스가 감싸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토니 부잔 방식은 아닙니다. 토니 부잔 방식은 이 마인드맵에서 나온 것처럼 중심 이미지에 뭔가를 씌우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씌운 느낌이지만 이거 자체가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 이미지에서 그냥 가지가 뻗어져 나가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토니 부잔이 이런 것은 자기 방식의 마인드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에서 다시 옵션에서 기본 스타일에서 모양 부분입니다. 제목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을 감싸자라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밑에 점점점점 이걸 누르면 그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직선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는 이게 변하지가 않고요. 새 파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을 당시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확실히 윤곽선이 없어졌죠. 여기에서 마인드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인데 바로 그림, 클립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아트에 도형에 여러 가지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구름 모양을 한번 넣어보죠. 윤곽선은 확실히 없어졌고요. 또 이 이미지 바깥으로도 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옵션 부분만 잘 보셔도 디지털 마인드맵의 기초와 손 마인드맵의 상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지가 하나 생기죠. 첫 번째 수준 주가지라고 입력을 합니다. 또 주가지라고 입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중심 이미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을 어디 한번 볼까요? 중심 이미지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왜 그럴까요? 요거 자체가 투명 배경인데요. 이 투명 배경 말고 이 배경색 자체에 흰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 이미지에 붙이려면 홈 메뉴에 쭉 가다 보면 페인트 톤 같이 생긴 게 있죠. 채우기에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 채우기 색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노란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 올리면 가지가 굵어집니다. 큰 변화는 없죠. 어디 한번 그 밑에 수준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 하나를 입력을 해서 똑같이 간다면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다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고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두 가지 밑에 수준이 세 부가지입니다. 자, 확실히 두 가지 수준이 굵어졌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외곽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것으로 감싸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가지를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다음 부가지를 선택해서 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둡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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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네, 확실히 상하 좌우로 대칭인 마인드맵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것을 모양을 한번 더 내볼까요? 다시 옵션으로 들어와서요. 기본 스타일의 그림자, 가지, 도형. 여기선 변화가 없죠.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 그 다음에 선택을 빼주려면 컨트롤 클릭을 해주면 그 부분의 선택이 풀립니다. 두 가지 복사하면 이 전체가 다 복사된 겁니다. 여기서 새 파일을 만들죠. 또 새 파일을 클립아트로 이번엔 파란 걸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네, 확실히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죠. 좀 더 입체감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옵션 기본 스타일에 기호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호로 마인드맵에서 통일을 하면 그것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린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떤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호가 단어의 왼쪽에 가 있죠.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기호 위치를 왼쪽에 둡니다. 이것은 기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요. 기본 스타일에 자, 기호 위치까지 했죠. 자동 줄바꿈 길입니다. 자동 줄바꿈은 15cm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보죠. 붙여넣기. 그러면 15cm 기준에서 이렇게 자동 줄바꿈이 됩니다. 여기다 하면 좀 다른 게 이쪽은 오른쪽 맞춤이 됐고 이쪽은 왼쪽 맞춤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왼쪽 맞춤으로 가게 되고 이쪽은 오른쪽 맞춤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옵션의 기본 스타일의 맵 스타일의 제일 마지막 옵션입니다. 자동 번호. 이것은 구태여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뉴에서 홈 옆에 디자인에 자동 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번호는 1, 2, 3으로 나갈 것이냐, 대문자 ABC, 소문자 ABC, 로마자로 나갈 것이냐, 이게 나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 수준에서는 주가지 수준에서는 바로 하나가 나오고 부가지 수준에서는 1.1, 1.2, 1.3, 2.1, 2.2, 2.3 무슨 논문처럼 구조가 되죠. 자, 이것도 뭐 이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ABC로 하면 역시 ABC로 이게 되고 소문자 또 로마자 그러므로 옵션에서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토니 부잔 마인드맵의 기본과 디지털 마인드맵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기본 스타일의 글꼴과 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기본 동작에 붙여넣기, 문서 저장, 위치, 기타 편 그리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나머지는 전부 기본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같은 내용이 제 블로그에 글로도 발행될 겁니다. 그것은 여기다 링크를 달겠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께는 이 프로그램 사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정읍 진상골 에자르 힐링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